네, 안녕하세요. 백원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이런 기회가 되게 소중하게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 이제 인공망막 그다음에 유전자 연구에 대해서 아주 최신 지견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환우분들도 이제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좀 더 대중적인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생겼고, 이 인지 기능 저하와 이제 여러 가지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과 영역에서는 그 GCIPL 두께, 그다음에 RNFL 두께 이런 것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의 이제 진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마커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도 이 청력 손실은 낮은 인지 기능과 아주 관련이 있으며, 이게 이제 그 진행된 치매가 아니라 경도 인지 장애에서부터도 굉장히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여러 가지 코호트와 그다음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경 인지 평가와 망막 두께, 청력 손실과의 관계를 이제 동시에 시행을 해서 이런 질병의 이제 선후 관계라든지 상호 연관 관계를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15년 동안 이제 건진센터에 내원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단면 연구이고요. 총 그 196안을 이제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OCT, 그다음에 KMMSE, 그다음 수능 첨력 검사를 모두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요. 이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또 분석을 하고, 또 이 인지 기능을 가지고 그룹을 나누어서 그룹 간 비교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좀 살펴보면, 먼저 OCT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 그 소프트웨어에 내장된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자동으로 산출된 결과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황반 두께와 신경절 세포 내망상층 두께, 줄여서 GCIPL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망막 신경섬유층 두께, RNFL thickness,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 파라미터를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MMSE는 이제 한국형 간이 신경 검사라고 다음과 같은 이제 평가 결과지를 종합을 해서 이제 스코어로 매겨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분석에 사용된 항목들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27점 이상은 이제 정상 대조군, 21점 이하는 치매군으로 하고, 그 사이를 경도 인지 장애로 분류를 하고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청력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할 때 이제 청력 검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어, 정밀하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주파수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치를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500, 1000, 2000, 4000 헤르츠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에 사용되는 육분법, 계산식을 통해서 나오는 육분법, 이 결과를 모두 다 분석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 정상 대조군의 나이가 그 경도 인지 장애나 치매 환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군에서 이 경도 인지 장애나 그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는 시력이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신에 여기 밑에 청력 검사 결과를 보시면 모든 주파수에서, 그리고 육분법 결과에서 이 모든 그룹 간 정상 대조군, 경도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군 모두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KMMSE, 그 인지 기능과 그다음 청력 검사 결과는 아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무슨 뜻이냐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수록 듣는데 필요한 그 주파수의 그 역치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OCT 결과를 보시면 정상 대조군과 이 경도 인지 장애는 평균적으로 유의한 그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도 인지 장애와 치매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치매가 경도 인지 장애에 비해 망막의 두께가 매우 얇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이 황반부 두께뿐 아니라 GCIPL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그 차이가 더욱더 명확하였습니다. 그리고 RNF의 두께는 이 치매 환자에서 인피리어 쿼드런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찰입니다. 이 인지 장애와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청력은 인지 기능 저하를 이제 상관관계에 있어서 교정할 수 있는 굉장히 그리고 강력한 그런 인자라고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 특히 이 6년 동안 이 청력 손실이 있는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는 특히 청력 손실이 있는 환자들에서 우측 축두엽의 위축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영역에서는 이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경도인지 장애에서는 OCT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나 치매 환자에서는 이제 GCIPL 그리고 황반부 두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이것들이 이제 사후 연구, 조직 연구를 통해서 특히 치매 환자의 망막 조직에 이 GCIPL 레이어가 많이 소실이 되고 또 그것이 그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나타나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이런 GCIPL에 이제 관찰이 되는 것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 OCT에서 보이는 이상 소견들을 가지고 이 치매 혹은 이제 경도 인지 장애와 같은 인지 장애 진행의 발생이나 아니면 진행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보시면 15년 동안 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한 결과 신경인지 기능과 수능 청력 검사 그리고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 결과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치매뿐 아니라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서도 인지 기능 저하에 따른 청력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OCT 검사에서는 GCIPL과 황반부 두께에는 치매 환자에 비해서 유의하게 얇아져 있었지만 이 경도 인지 장애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GCIPL과 이제 황반부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이 된다면 이것은 진행된 신경인지 기능의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